그 스위스 계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전에는 이제 스위스 계좌가 꽁꽁 묶여 있어서 우리가 전혀 이거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우리나라 이 법무부나 법률가들은 이 네. 법의 존재를 몰랐어요. 야, 스위스 그냥 한 교포 여성이 의원님 이런 법을 찾아냈어야 하면서 그래서 그 법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마치 네. 프레제 보고서가 어떤 영문학자, 어떤 국회의원도 어떠한 사람들도 몰랐던 그 프레제 보고서의 그 중요한 프레제 보고서의 존재가 양평의 어느 한 빵집 주인의 번역으로 그 책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네. 역사는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위스 그 특별법을 제가 이 변호사하고 아주 그 꼼꼼하게 그 토론을 해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사람이 비밀 계좌를 스위스에 만들었던 것을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스위스가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게 불법 자금이니까 한국에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은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이 스위스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그럼요. 하늘이 지금 이제 기회를 준 것이죠. 한국에서 가령 우리가 아무리 특별법 아니라 특별법 할아버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스위스에서 야 너희들 70년대 이 다 공주셔 우리가 지난 일인데 이거 계좌 손 못 대 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스위스가 15년 12월입니다. 박 의원님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네. 이게 금융정보 교환 규정을 포함한 조세 조약을 이제 우리나라하고 스위스가 체결을 하고 이렇게 되면 네. 이제 계좌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돼 있네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특별법이 또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건 좀 조사를 그렇죠. 해봐야 될 것 그 조사가 제 얘기를 못 믿었어요. 아니. 저도 뭔가 아는 척을 해야 돼서 빨리 찾아봤어요. 의심 많은 사람이. 아, 근데 이제 이게 참, 왜 이간질을. 자, 친하다니까요. 밤주면은 내 계보야. 이번에 그 MB도 보면은 이제 뭐 이 은닉 재산을 다른데 해외에 이런 계좌를 만들어서 자금 관리를 하고 그랬잖아요. 스위스 말고 다른 곳은 이런 특별법이 어떻게 적용돼요? 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곳도 몇 군데 있었잖아요. 거기는 이런 스위스처럼 특별법이 없나요? 좋은 질문 좀. 아, 예. 제가 좀 예리합니다. 스위스 7위예요. UBS 은행이 있고 UBS.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아주 중심가에 아주 대형 건물이 두 개가 딱 있어요. 프레제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UBS 이 은행의 박정희 통치 자금이 여기 있었다고 이게 보고서가 돼. 제 주장이 아니라 네. 미국 보고서요. 의회가 이렇게 조사를 당시 40년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 갔더니 교포분들의 몇 분이 그렇게 그분들의 남편들이 주로 그 스위스에서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 여기에 MB의 비밀 계좌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기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법 만들어지면은 스위스 특별법과 함께 이것을 다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재벌들도 과거에 저는 이 스위스 비밀 계좌를 달성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예. 방법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유럽에 페이퍼 컴퍼니 갖다 만들어 놓고서 한국에서 천억을 쏴요. 여기 투자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망했다고 구세청이 보고하는 거야. 이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야. 은행에 집어넣고. 그게 이번에 간단하더라고요. 주진우 기자가 밝혔던 그 캐나다의 그 사기 대출 사건, 농협 네. 사기 대출 네. 사건이 그런 방식인 거예요. 네. 회사를 그래서 하나 차려서 대출 망하고 그 돈은 사라지고. 이 문재인 촛불로 만들어진 이 정부에서 과거에 불의한 권력자들, 이 재벌들이 숨겨놓은 스위스 비밀 계좌 이것을 한번 이번에 털어서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잖아요. 그렇죠. 박정희의 비자금, 통치자금, 박정희가 언제 사업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다 국민들 거 삥친 거죠. 자, 재벌들이 여기 숨겼다고 하면은 노동자의 피와 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돈들은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에요. 저는 이거를 한번 특별법 만들어서 박주민 의원이 앞장서서 만들고 하나시하고 우리 같이 네. 스위스 가가지고 예.
스위스 가면은 교포들이 많이 알아요. 스위스 같이 가자고? 교포들이 많이 알아요. 비자 그래서 받아야겠네.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왕이면 민병두 의원님 안에서 그 보상금제는 여기다 좀 갖다 넣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보상금 좋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법 논의할 때 그건 그러게요. 갖다 놓자. 예. 그렇게. 의원님이 거의 20% 가져가시는 거. 20%. 계속 이 출연한 이유 집 사야 된다고. 제 생각에 여기 한 30년 출연해도 집 살까 말까 싶거든요. 사실 이런 게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신나는 그런 정치잖아요. 아, 그럼요. 정치라는 게 별거 있어요. 국민들이 하자는 거, 국민들이 원하는 거, 국민들이 옳으니까 해달라라는 것들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 받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고 해달라는 거는 주고도 안 해줘. 네. 그 정치가 왜 불신받는 그럴까요? 거죠. 정말. 미워. 이 법정에서 최준실 씨가 이렇게 막 말하는 거 보면 너무나도 당당하고 막 두고 보자. 약간 이런 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럴 겁니다. 이제 최순실 씨 이제 국정농단 세력들은 실제로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다음에 권력은 자기들이 먹는다. 다음 권력을요? 네, 다음 권력은 자기들이 먹는다.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게요. 네.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반기가 넘어가면서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 두 번째, 이 경제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민심을 지속적으로 얻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위기, 경제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가 나와도 이 않죠. 경제 회복은 네. 쉽지가 않아요. 경제 회복 안 되고 또 중반기에 레임덕 터지고 또 전병헌 같은 이런 사건 또 툭툭 만약에 터진다고 하면은 네. 이 몇 년, 3년, 4년 후에 이 시국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런 희망,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은 최순실 씨는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내가 몇 년만 살면은 정권 바뀌면 난 나온다. 이건 정치적인 탄압이다. 네. 응? 그러잖아요. 억울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 정치 보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는 재산 이것만 안 뺏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반대로 네. 이 재산이 이 악의 뿌리가 그대로 있으면은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뭐 절대로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면 저들은 다시 이제 부활하는 거죠. 돈이 있는 한. 보세요. 40년 전에 최태민이가 형성했던, 관리했던 그 돈을, 이 부정한 돈을, 이 국민의 피와 땀을 만약에 DJ 때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에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그러면은 최순실 국정농단이 있었겠어요? 이 돈 때문에 그들이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국정농단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이 돈, 이 악의 뿌리를 캐지 않으면은 어쩌면 머지않은 장래, 길게 보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네.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불행이 있을지 몰라요. 40년 전에 그들은 이 일을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박근혜 최순실은 3년 동안 탄핵을 안민석이가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그러시던가요? 그걸 주장하고 있죠. 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준비성이 있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네, 40년 동안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을 버틸 수 있었고, 글쎄 국회의원들 장학생 없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죠. 만들었을 충분히 거라고 있을 수 봅니다. 있죠. 네. 네. 가령 그겁니다. 이거 제가 여기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한겨레 TV 단독. 네. 나가주세요. 자, 보세요. 네. 대구의 서상기 전 의원이 네. 그분 친박이에요. 네. 친박 중 친박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전혀 예상과는 달리 공천에 탈락이 돼요. 네. 공천 탈락이 됩니다. 네. 그때 어느 한 기자가 서상기 의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탈락될 당시에. 의원님, 안민석 의원하고 친해서 그런 겁니다. 그때 서상기 의원은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대요. 제가 서상기 의원하고는 당은 틀리지만은 또 네. 색깔이 또 전혀 이질적이지만은 그분하고 저하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그 18대 때 교육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뭐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사람들이 정듭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두 사이가 전혀 안 좋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아주 궁합이 좋은 걸로 아주 꽤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서상기 의원이 야 그때 그 기자가 했던 이야기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야 그게 맞더라. 조홍천 의원도요. 네. 그 할머니한테 찍힌 뒤에 네. 정말 불가촉 천민처럼 지냈대요. 아무도 안 찾아오대요. 네. 아무도 접촉을 안 하고.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정도로 무섭대요. 이분이 한번 딱 죄 이러면은 무서운 게 아니라 어. 진짜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뭐 국정농단을 뭐 배우실 새가 아니라 돈을 사랑한 진짜 대통령 최순실 그렇게 딱 보면은 퍼즐들이 탁탁 맞아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저 국회의원 좀 밉다. 다음에 떨어뜨리고 싶다. 이러면 소문을 내면 되겠네요. 안희석 의원님이랑 대표예요. 둘이 엄청 친하대. 네. 저는 안민석 의원님하고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굉장히 친합니다. 저 얼마 전에 의원님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최순실이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의 재산을 지금 어떻게 빼돌리고 있다. 네. 이런 소문이 그런 의혹이 솔솔 많죠. 네, 의혹들이 안원구 있던데. 전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게요, 이제 네. 양심이 있고 그래도 애국심이 남아있는 그런 최순실 조력자들은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거든요. 네. 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국내에서도 최순실 조력자이지만 또 저희들하고 또 내통하는 박쥐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항상 박쥐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최순실이가 가지고 있던 곳간 열쇠는 정유라한테 이미 넘어갔다. 그래서 정유라를 구속 안 시키는 이유다. 정유라를 지켜라가 최순실의 지상 명령 1호다. 정유라가 구속되면은 재산 관리 처분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유라 씨는 검찰에서 굉장히 협조적이었잖아요. 협조적이고 네. 그거를 그런 우리는 많이 쇼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속을 안 당하기 위해서. 협조적인 엄마를 그냥 밟고 그런- 가는 거죠. 네. 맞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가설인 거 같아요. 왜냐면 재산이 중요한 사람들은 또 재산을 함부로 남한테 맡길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피를 나누는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한두 명은 살려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그건 확실하게 그 내부자한테 들었던 이야기. 그거는 이미 지난 6월 달에 들었어요. 지난 6월이면. 정유라를 지켜라가 최순실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면 하루빨리 지금 이 최순실 재산 몰수법이 통과가 네. 돼야 될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왜 시간이 지체되면은 이게 그 문제되냐 그러면은 재산을 처분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계속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최순실이가 얼마나 촉이 빠르고 또 주위에 조력자들이 많습니까? 변호사들이. 이번 12월 8일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될 가능성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서둘렀다가 지난 여름까지는 서둘렀다가 최근에는 홀딩을 시켰겠죠. 이 법제 통과가 이번에 안 되니까. 그래도 굉장히 정무적으로 감각도 좋아요. 내년에는 지방선거 국면이고 또 개헌 국면인데 그다음에 적폐청산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끌 수가 없거든요. 국민들도 지치고. 5촌살인 사건 뭐 그런 게 왜 일어났습니까? 다 돈이에요, 여기는. 생명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최태민 때부터 그렇게 학습이 된 거예요. 정유라까지. 네. 그래서 이 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들의 재산 처분은 그래 외국 사람한테 팔아버린다.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 조사를 방법도 되더라도 없고. 여기 넘어간 거 확인까지 되더라도 환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오, 큰일이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최순실 그 재산 환수법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이번에 꼭 돼야 되는데 이제 박주민 의원의 미션이죠. 그건. 네, 박준희 의원님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뭐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국민들한테 좀 뭐 부탁하고 싶은 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일단 박주민 의원한테요. 이거 통과시켜 주시면은 박주민 의원을 내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네. 업고 다닌다. 업고 별로 그 썩 좋은 그리고- 조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국민 영웅으로 제가 칭호를 제가 드릴 겁니다. 드릴 거고. 근데 사실 우리 법사위원들이 여기 대해서 지금 간절함이 좀 부족해요.
박주민 의원한테 법사위 왜 분위기가 그런 어떤가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법사위원장님이 도대체? 왜 통과되기 힘든 법사위 건지. 위원장님이 권자 성자 동자를 쓰셨고요. 이 또 김자 진짜 태자 쓰시는 분이 또 저쪽 간사세요. 아이고야. 자유한국당 간사였어요. 훌륭한 분이시죠. 상황 중에 상황들이 모여 계셔가지고. 네. 의원님 활동하시기에도 좀 녹록지 않으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 그 미시 USA 있잖아요. 아우. 네. 네, 그분들이 네, 백인의 유명했어요. 결사대를 만들었어. 백인의 결사대요? 그래서 네. 이름이 미시 백이야.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부터 18원 후원금 문자폭탄을 쏟아보고 시작했어요. 의원님 저희 네, 언니도 미시 18원. USA 회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분들 대단해요. 엄청 장난 아니에요. 뭐 그럼 그분들이 근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더- 그 배우의 안민석 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저도- 보니까 되게 상관 있으시어 저도 통제가 안 보이네요. 됩니다. 저희 친언니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안민석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자, 이제 이 법이 통과되려고 그러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국민의힘으로 가능합니다. 맞아요. 네. 국민의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당론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 추미애 대표님이 네. 별 관심이 없으세요. 아, 그래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니까요? 한 번 모셔야겠네. 저희 관심 좀 가지시고. 이 법이 미비하다. 또 판사 출신이셔가지고 네, 그래요. 또 그 그게 부분에 대해서 그거거든요. 헌법적인 소급 적용하고 네. 문제가 있을 위헌 거예요. 뭐 문제. 조사위원회 네. 권한 이런 거 가지고 그 논리가 새누리당 논리하고 비슷해요. 저는 당 대표라도 쓴소리 저는 합니다. 네. 꼭 방송 내주시고요. 그럼 크게 내주세요. 크게 내주세요. 당 대표가 앞장서 가지고 국정과제 1호예요. 적폐청산, 은닉재산 몰수가. 네. 그러면 당 대표가 앞장서 가지고 의원들 독려해 가지고 자 법사위원들 모아 가지고 자 싸우자. 이거는 말로 해서 되는 거 아니다. 이슈 만들자. 당 대표가 법사위원들 독려해야죠. 아마 100% 제가 장담합니다. 한 번도 당 대표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죠. 제 기억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당 내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동력이 안 모아지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국민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와 이 사항을 공유를 시켜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똑똑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보다 더 똑똑한 국민들이 알아서 그 다음에 액션 플랜을 만들어내거든요. 국민들이 잘 몰라요. 이런 지금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저는 추미애 대표님께서 지금이라도 이 법의 역사적인 의미와 심각성과 그리고 이 법이 안 됐을 때 추후에 민주당이 받게 될 역사적인 비난을 고려하셔서 남은 지금 이제 뭐 3주도 안 남았잖아요. 남은 기간만이라도 법사위원들도 만나서 이 법 통과 독려하시고 우리 당 당론으로 채택해 주시고 그런 역사적인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국민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최순실의 재산은, 최순실 일당의 재산은, 국정농단 세력들의 재산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국민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몰수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이 지금 시대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법적인 근거를 담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가 주인되는 법 이야기 박주민 송채경의 법 바리바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법저법 코너에서 얘기할 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민석 의원님께서도 이 법을 또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공익 제보를 하고 나면은 패가망신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네. 또 이후에 다른 직장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불의가 득세하는 뭐 그렇게 지금 되어 왔잖아요. 특히 지난 10년 동안에.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들의 생활 안정 지원도 하고 공익 제보자들을 보복을 하는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네. 그런 법입니다. 네. 아니, 또 의원님께서 이 공익신고자 지원 기금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돼 있길래? 지금 뭐 포상금 정도 수준에서는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공익신고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조성돼 있다고 하면은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렇죠. 내가 이 직장 잘려도 네. 국가에서 나를 경제적으로 도와줄 거면은 훨씬 부담이 덜한 것이죠. 네. 근데 사실은 먹여 살려야 되는 아기가 있고 와이프가 있는데 쉽지 않죠. 아무리 정의에 불타는 피가 뜨거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네.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주저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보니까 총리실 민간인 사찰 당시 문제됐던 장진수 전 주무관 네. 지금도 자리를 잡지 못하셨고, 잘 못- 아, 아이고. 그래요. 의대생인데 얼마 전에 그 전공인데 이제 폭행당했다고 예, 했더니 예, 예. 다른 데서도 안 받아줘요. 아, 그래. 아. 진짜요? 예, 이런 쉽지 않네요. 기사가 나오고. 그 최순재산 몰수해가지고 이 기금으로 쓰면 되겠다. 아, 너무 좋다. 그러네요, 아, 그럼 진짜. 진짜 정의로운 대한민국 네. 되겠네요. 뭐 실제로 법적인 부분도 보면 이제 구조금을 신청하잖아요. 공익신고자분들이 그렇죠. 구조금을 네. 신청할 때 이제 임금 손실액을 이제 산정해서 주는데 그게 최대 3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기간을 없애거나 이런 방식으로 조금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제보 하나로 팔자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보상도, 예, 보상도. 이런 거면 괜찮지 그것도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저는 몸매팀이 되죠. 예, 그러면은 김연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급식하자 하겠죠. 전 눈에 불을 켜고 그렇죠. 예, 내부를 다 볼 겁니다. 아니 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대요. 네. 아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저는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좀 바로 설 수 있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요. 네. 이게 보면은 지난 9월에 그 똑같은 이름의 법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 정무위원장께서 내시고 뭐 대안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공익침해 행위 관련해서 이제 기존의 5대 분야의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을 추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공익신고자가 되려면은 공익에 관련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그 범위를 좁게 봤던 건데 그 범위를 좀 넓게 보기 위해서 뭐 네. 국민 건강에 관련된 신고라든지 뭐 안전에 대한 신고라든지 이것도 다 공익 신고로 보겠다. 네. 폭을 넓혀주는 네.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아, 돼요. 예전에는 이런 게 포함이 안 됐었나요? 사실 굉장히 좁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공익 신고를 하는 기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정당에 제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공익 신고자로 보호를 못 받았어요. 보호를 못 받고. 네, 근데 그런 것도 넓혀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안민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 같은 걸 구성해서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그러면 아마 제보가 많이 쏟아질 많이 거예요. 쏟아질 네. 거예요. 기업도 그렇고 정부기관도 그렇고 특히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고자를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걸 걸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제 법에는 이제 그럴 경우에 인권위원회가 그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네. 그걸 좀 담고 네.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했는데 명예훼손이나 뭐 기업 영업비밀 유출 이런 걸 민형사 고소가 착 들어가고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이분 직장 잃고 오히려 손해배상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소문이 나니까 다른 데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네. 법이라는 게 강자의 논리, 강자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익제보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회가 균형은 최소한 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기울어져 버리면은 그래서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면은 이때 폭동이 일어나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기울어진 강자와 약자 사이의 균형을 어느 정도 바로잡는 차원에서도 공익제보자들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고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이 법은 상당히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근데 저희가 이 말미에 이 추천해주신 또 이런 법안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있었잖아요. 시청자 네. 의견이 있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직접 발의하는 그렇죠.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는 근데 그 코너가 있는데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공익 신고자들에 대한 뭔가 이런 보호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딱 이게 있네요. 이게 지금 통과만 되면 되겠네 이게. 그렇죠? 이 법은 상식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법. 우리 사회가 건전한 최소한의 정의를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상식법이라고 상식법.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법도 지금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통과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왜 웃어요? 법사위. 아, 왜 웃으시는 거죠? 또 법사위에 네. 모든 게 종합되는 법사위는 가끔 이런 느낌을 받아요. 네. 종말 처리장. 근데 잘 처리가 안 돼. 아 그럼 법사위에서 제대로 왜- 처리를 못 하고 있어. 켜켜이 쌓여 있고 켜켜이 썩어가고 있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이제
내부에서도 사실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득도 하고 사정도 네. 하고 또는 뭐 압박도 하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부류? 네. 나쁜 국회의원과 덜 나쁜 국회의원. 좋은 국회의원 세개 없는 듣도록 건가요?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은 국회의원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의원님은 어디에? 그래도 박주민 의원이나 저 같은 부류는 그래도 덜 나쁜 국회의원에 아유, 겸손하시네. 속한다고 예. 그렇게 예. 그게 어딥니까? 겸손하시네요. 아이, 좋은 국회의원들이죠. 제가 의견 하나 낼게요. 법사위 개혁 법안. 법사위 좀. 아니 그래서 유은혜 의원님 같은 법사위 분은 개혁 법안은 또 법사위가 통과시키려니까 아, 그러네. 법사위 개혁 머리야. 법안도 계속 쌓여 있어. 유은혜 의원님이 어떤 법을 발의하셨냐면 100만 명이 서명하면 네.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을 바로 본회의로 올릴 수 있는 네. 100만 명? 괜찮다. 네, 100만 명 너무 많다. 10만 명 좀 낮춰야 돼. 좀 낮추는 법은 하나 좀 낼까요? 한 5만이나 10만? 한 20만 명 정도면은 그거면 되게 간절하지 않나요?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일단 해당 상임위만 통과되면 법사위가 정치적 이유로 잡는 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당 상임위 통과돼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빠져서 올라갈 수 있어요. 야, 그거 괜찮다. 그건 또 법사에서 맞겠네요. 그것도 법사위를 무력화시키는 법이 아이씨 막 이러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막 이러면서 근데 아까 곽현아 씨도 말씀하셨죠. 법사위라는 개념이 사실 상임위를 통과된 게 다 법사위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하는 일은 사실 뭐 문구를 수정한다던가 체계와 작구가 네. 문제가 없는지 보고 네.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가를 검토하면 되는데 네.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처음부터 다 그렇죠. 보죠. 다시 재검토하고 정치적인 논리로 다시 상원과 맞고. 같은 개념으로 자꾸 네. 왜 그러실까요? 네. 네. 근데 정치라는 거는 네. 국민들 의식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가 국회가 지금 이 수준이라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 수준을 만든 거거든요. 어찌해서 저렇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많은 의석을 줬어요. 그래서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여전히 앞으로 참 하세월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고통은 국민들이 그 기간 동안 계속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제 좀 그러니까 우리 총선이 2020년이죠. 국회의원들이 절반의 책임, 국민들의 절반의 책임 그런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10회를 하면서 많은 이제 의원님들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확실히 수도권 내리사선은 다르시네요. 네. 정치에 대한 그다음에 또 이런 크나큰 이런 큰 그림도 제시해 주시고 이건 뭐다 무엇인지 좀 제대로 이제 알게 되는. 4선이시니까 4선만이 할 수 있는 쓴소리를 되게 많이 하시죠. 예, 난 당 대표에게도 쓴소리를 당대표에게 한다. 쓴소리, 후배한테도 쓴소리, 네. 법사위한테도 쓴소리. 심지어 국민분들한테도 절반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정치가요. 네. 그냥 내가 내 생각과 소신 그게 뭐 절대적으로 옳은 거라고는 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이제 책임은 내가 진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소신과 양심대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 눈치 안 보고 네. 나보다 더 힘센 사람, 더 권력 있는 사람이 눈치 안 보고 그냥 거침없이 쏟아내는 게 그게 저는 정치인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자질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일단 눈치를 보거든요. 맞아요. 역풍 불지 않을까. 제가 이때까지 내리사선 했으니까 뭐 15년 가까이 국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저는 이제 정말 제 마음속에 저분 정도면은 정말 자기를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정치인이다. 정말 존경할 만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누구요? 노무현. 그래서 제가 노무현 좀 따라 하는 겁니다. 그냥 지르는 거예요. 냅다 지르는 거예요. 네. 노무현 따라쟁이 안민석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네. 내리사선. 수도권이 중요해요. 수도권 내리사선. 수도권 내리사선. 네네. 근데 의원님, 저희가 뭐 이제 법안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막 여러 개인 경우도 있고 한데, 근데 지금 보니까 안민석 의원님은 8월 20일, 23일 똑같은 제목으로 내셨다고요? 그게 이게 이제 뭐예요? 네. 법안 늘리기. 기금 조성 아니요. 일각에 또 이제 그런 또 오해를 하지만요. 재정적인 기금을 조성하는 거는 이제 기금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그 법이고, 그래요. 법안 늘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이런 원하는 길. 소신에 눈치 보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눈치 보지 네. 아니, 이게 참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어색해.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렇게. 오늘 대박 하나 잡으셨어요. 오늘 제가 안민석 사과하다. 네, 이법저법 코너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나라에서 공익을 위해서 양심선언을 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이 법이 꼭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법과 우리 사회를 바꾼다. 시민 바리바리 코너인데요. 오늘은 인천시 부평구에 사시는 서정민 씨께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파파이스를 듣다가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후에 잘 듣고 있습니다. 네, 파파이스도. 파파이스를 좀 더 오래 썼어야 됐죠. 그러니까 광고를 계속 이 프로를 홍보했어야 됐죠. 그랬어야 아쉬워. 되는데 좀 아쉽네요. 네, 우리가 알아야 할 법안에 대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의 해촉증명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해촉증명원.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으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가 단 한 달만이라도 일을 해서 돈을 받았을 때 이 해촉증명원이라는 것을 받아오지 않으면 그 수입이 쭉 계속 매달 수입이 있는 것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신고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갈 때까지 쭉 수입이 있는 것처럼 마치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싸우고 나왔거나 그 회사가 해촉증명원을 떼주지 않으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해촉증명원이라는 게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들 자체 업무 지침으로 만든 것이고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또 건강보험료가 연체되면 전산망을 통해서 모든 은행 계좌를 정지시켜버릴 정도로 돈을 받을 때는 전산망을 활용한 그렇게 엄청난 추징을 하면서 이렇게 해촉증명원을 내지 않으면 더 부과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면서도 이 해촉증명원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만들고 있지 않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참. 네, 박 저는 의원님 근데 어떠세요? 이거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안 그래도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국민분들 불만이 많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로 좀 포함시켜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해촉증명원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사실 제가 이걸 당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는 이제 프리랜서잖아요. 나는 지금 거진데 정말로.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의료보험료가 꽤 많이 나온 거예요. 네. 이 수입이 없다. 전화를 했더니 지금 돈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서 떼어와서 다 해라. 근데 이제 저는 여기저기서 프로그램을 많이 했던 전력이 있으니까 보니까 막 한두 군데서 떼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뭐 이런 법이 또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게 바로 해촉증명원이었군요. 사실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잘 알려지지 많습니다. 않았지만. 저 같은 이런 프리랜서들은 아주 네. 공감하는 그러면 법입니다. 작가님이나 개그맨, 뭐 배우, 탤런트 이런 분들은 정말 많겠네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뭐 그냥 비정규직으로 계신 그렇죠. 분들도 아마 이걸 이렇게 그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네. 저도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네, 딱 적으셨네요. 예. 저는 이제 법에서 제가 상임위를 그 초선부터 지금까지 교육, 문화, 체육 여기에만 제가 계속 있어요. 네. 내리 동일 상임위. 그러시구나. 해방위원 이런 네.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순실을 잡은 겁니다. 네. 최순실의 국정농단 했던 데가 문화, 체육, 교육이거든요. 네. 그렇죠. 박주민 의원처럼 뭐 대권에 대한 그런 구상이 있으면은 그러셨어요? 야, 어쩐지. 여러 상임위를 섭렵을 하면서 네. 어려워.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전반을 익혀야 되지만은 저 같은 뭐 작은 정치하는 사람은 굳이 뭐 아니 내리사선이 무슨 작은 정치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해촉 증명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좀 법적인 좀 대안이 필요할 것 네, 같아요. 정말 필요해 보이네요. 의견 보내주신 서정민님께 보령시에서 만든 누룽지 과자 100% 우리쌀. 그리고 저희 친언니가 그 미국에 있었던 언니가 이 보령 우리쌀 이 과자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그 뭐 설탕 이렇게 바른 거냐 그러는데 아예 아니에요. 100% 우리 쌀로 무첨가제. 네. 끓이면 죽이 되는 네, 그런 끓이면 누룽지 되는. 끓이면 누룽지 죽이 되는 네, 누룽지 과자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실 거 말씀드릴게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박주민 송채경의 법 바리바리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거기에 의견 남겨주시고 성함, 연락처,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의견 남겨주신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안민석 의원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칠 시간인데 아까도 한번 하시긴 하셨지만 혹시 짧게 뭐 남기실 말씀 있으십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네요. 역시. 아유. 왜냐하면은 사실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은데 그것을 제대로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매체가 잘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박 변호사도 나오고 네. 우리 우리 현아 씨도 나오고 우리 한기대 21 기자님도 송채경. 나와서 기자님도 나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흥미롭게 재미있게 이 법안에 대한 설명을 풀어나가는 이 프로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랐고 네. 왜 나는 지금 이 프로를 알았을까 자괴감이 듭니다. 네. 자괴감이 든다. 분명히 시작하기 전에는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좋은데 재미는 없겠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며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저희들하고 또 내통하는 박쥐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항상 박쥐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최순실이가 가지고 있던 곡간 열쇠는 정유라한테 이미 넘어갔다. 그래서 정유라를 구속 안 시키는 이유다. 정유라를 지켜라가 최순실의 지상 명령 1호다. 정유라가 구속되면은 재산 관리 처분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유라 씨는 검찰에서 굉장히 협조적이었잖아요. 협조적이고 네. 그런 그거를 것도 우리는 많이 쇼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속을 안 당하기 위해서. 구속을 당하지 협조적인 엄마를 않기 밟고 위해서. 가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가설인 거 같아요. 왜냐면 재산이 중요한 사람들은 또 재산을 함부로 남한테 맡길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피를 나누는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한두 명은 살려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그건 확실하게 그 내부자한테 들었던 이야기. 그거는 이미 지난 6월 달에 들었어요. 지난 6월이면. 정유라를 지켜라가 최순실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면 하루빨리 지금 이 최순실 재산 몰수법이 통과가 네. 돼야 그렇죠. 되겠네요. 이게 왜 시간이 지체되면은 이게 그 문제되냐 그러면은 재산을 처분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계속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최순실이가 얼마나 촉이 빠르고 또 주위에 조력자들이 많습니까? 변호사들이. 이번 12월 8일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될 가능성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서둘렀다가 지난 여름까지는 서둘렀다가 최근에는 홀딩을 시켰겠죠. 이 법제 통과가 이번에 안 되니까. 그래도 굉장히 정무적으로 감각도 좋아요. 내년에는 지방선거 국면이고 또 개헌 국면인데 그다음에 적폐청산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끌 수가 없거든요. 네. 국민들도 지치고. 오촌살인 사건 뭐 그런 게 왜 일어났습니까? 다 돈이에요, 여기는. 생명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최태민 때부터 그렇게 학습이 된 거예요. 정유라까지. 네. 그래서 이 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들의 재산 처분은 그래 외국 사람한테 팔아버린다.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 조사를 방법도 되더라도 없고. 여기 넘어간 거 확인까지 되더라도 환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오, 큰일이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최순실 그 재산 환수법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이번에 꼭 돼야 되는데 이제 박주민 의원의 미션이죠. 그건. 네, 박준희 의원님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뭐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국민들한테 좀 뭐 부탁하고 싶은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일단 박주민 의원한테 네. 그 정치가 왜 불신받는 그럴까요? 거죠. 정말. 참 미워. 이 법정에서 최준실 씨가 이렇게 막 말하는 거 보면 너무나도 당당하고 막 두고 보자 약간 이런 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럴 겁니다. 이제 최순실 씨 이제 국정농단 세력들은 실제로 저는 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다음에 권력은 자기들이 먹는다. 다음 권력을요? 네, 다음 권력은 자기들이 먹는다.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게요. 네.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반기가 넘어가면서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 두 번째, 이 경제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민심을 지속적으로 얻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위기, 경제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가 나와도 이 않죠. 경제 회복은 네. 쉽지가 않아요. 경제 회복 안 되고 또 중반기에 레임덕 터지고 또 전병헌 같은 이런 사건 또 툭툭 만약에 터진다고 하면은 네. 이 몇 년, 3년, 4년 후에 이 시국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런 희망,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은 최순실 씨는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내가 몇 년만 살면은 정권 바뀌면 난 나온다. 이건 정치적인 탄압이다. 네. 응? 그러잖아요.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네.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 정치 보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는 재산 이것만 안 뺏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반대로 네. 이 재산이 이 악의 뿌리가 그대로 있으면은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뭐 절대로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면 저들은 다시 이제 부활하는 거죠. 돈이 있는 한. 보세요. 40년 전에 최태민이가 형성했던, 관리했던 그 돈을, 이 부정한 돈을, 이 국민의 피와 땀을 만약에 DJ 때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에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그러면은 최순실 국정농단이 있었겠어요? 이 돈 때문에 그들이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국정농단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이 돈, 이 악의 뿌리를 캐지 않으면은 어쩌면 머지않은 장래, 길게 보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네.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불행이 있을지 몰라요. 40년 전에 그들은 이 일을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박근혜 최순실은 3년 동안 탄핵을 안민석이가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그러시던가요? 그걸 네. 주장하고 있죠. 네. 저는 이 은행에 박정희 통치자금이 여기 있었다고 이게 보고서가 돼요. 제 주장이 아니라 네. 미국 보고서요. 의회가 이렇게 조사를 당시 40년에 한 네. 거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 갔더니 교포분들의 몇 분이 그렇게 그분들의 남편들이 주로 그 스위스에서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 여기에 MB의 비밀 계좌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네. 의원님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기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법 만들어지면은 스위스 특별법과 함께 이것을 다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재벌들도 과거에 저는 이 스위스 비밀 계좌를 다 이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예. 방법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유럽에 페이퍼 컴퍼니 갖다 만들어 놓고서 한국에서 천억을 쏴요. 여기 투자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망했다고 구세청이 보고하는 거야. 이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야. 은행 집어넣고. 그게 이번에 간단하더라고요. 주진우 기자가 밝혔던 그 캐나다의 그 사기 대출 사건, 농협 네. 사기 대출 네. 사건이 그런 방식인 거예요. 네. 회사를 그래서 하나 차려서 대출 망하고 그 돈은 사라지고. 이 문재인 촛불로 만들어진 이 정부에서 과거에 불의한 권력자들, 이 재벌들이 숨겨놓은 스위스 비밀 계좌 이것을 한번 이번에 틀어서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잖아요. 그렇죠. 박정희의 비자금, 통치자금, 박정희가 언제 사업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다 국민들 거 삥친 거죠. 자, 재벌들이 여기 숨겼다고 하면은 노동자의 피와 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돈들은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에요. 저는 이거를 한번 특별법 만들어서 박주민 의원이 앞장서서 만들고 하나시하고 우리 같이 네. 스위스 가가지고 예. 스위스 가면은 교포들이 많이 알아요. 스위스 같이 가자고요? 교포들이 많이 알아요. 비자 그래서 받아야겠네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왕이면 민병두 의원님 안에서 그 보상금제는 여기다 좀 갖다 넣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보상금 좋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법 논의할 때 그걸 그러게요. 갖다 놓자 예. 그렇게. 의원님이 거의 20% 가져가시는 20%. 계속 이 출연한 이유 집 사야 된다고. 제 생각에 여기 한 30년 출연해도 집 살까 말까 싶고. 사실 이런 게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신나는 그런 정치잖아요. 아, 그럼요. 정치라는 게 별거 있어요? 국민들이 하자는 거, 국민들이 원하는 거,
국민들이 옳다 옳으니까 해달라라는 것들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 받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고 해달라는 거는 주고도 안 해줘. 뭐 어릴 때부터 준비성이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 40년 동안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을 버틸 수 있었고 글쎄 국회의원들 장학생 없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죠. 만들어서 충분히 있을 수 들어봅니다. 있죠. 네. 가령 그겁니다. 이거 제가 여기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한겨레 TV 단독. 네. 나가주세요. 자, 보세요. 네. 대구의 서상기 전 의원이 네. 그분 친박이에요. 네. 친박 중 친박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전혀 예상과는 달리 공천에 탈락이 돼요. 네. 공천 탈락이 됩니다. 네. 그때 어느 한 기자가 서상기 의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탈락될 당시에. 의원님, 안민석 의원하고 친해서 그런 겁니다. 그때 서상기 의원은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대요. 제가 서상기 의원하고는 당은 틀리지만은 또 네. 색깔이 또 전혀 이질적이지만은 그분하고 저하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그 18대 때 교육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뭐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사람들이 정듭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두 사이가 전혀 안 좋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아주 궁합이 좋은 걸로 아주 꽤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서상기 의원이 야 그때 그 기자가 했던 이야기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야 그게 맞더라. 조홍천 의원도요. 네. 그 할마마한테 찍힌 뒤에 네. 정말 불가촉 천민처럼 지냈대요. 아무도 안 찾아오대요. 네. 아무도 접촉을 안 하고.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정도로 무섭대요. 이분이 네. 한번 딱 죄 이러면은 무서운 게 아니라 어. 진짜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뭐 국정농단을 뭐 배우실 새가 아니라 돈을 사랑한 진짜 대통령 최순실 그렇게 딱 보면은 퍼즐들이 탁탁 맞아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저 국회의원 좀 밉다. 다음에 떨어뜨리고 싶다. 이러면 소문을 내면 되겠네요. 안희석 의원님이랑 대표예요. 둘이 엄청 친하대. 네. 저는 안민석 의원님하고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굉장히 친합니다. 저 얼마 전에 의원님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최순실이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의 재산을 지금 어떻게 빼돌리고 있다. 네. 이런 소문이 그런 솔솔 의혹이 많죠. 네, 의혹들이 안원구 있던데. 전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게요, 이제 네. 네. 양심이 있고 그래도 애국심이 남아있는 그런 최순실 조력자들은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거든요. 네. 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국내에서도 최순실 조력자이지만 그 스위스 계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전에는 이제 스위스 계좌가 꽁꽁 묶여 있어서 우리가 전혀 이거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우리나라 이 법무부나 법률가들은 이 네. 법의 존재를 몰랐어요. 어허. 야, 스위스 많이 그냥 안 한 것 같아요. 교포 여성이 의원님 이런 법을 찾아냈어야 하면서 그래서 그 법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마치 네. 프레제 보고서가 어떤 영문학자, 어떤 국회의원도 어떠한 사람들도 몰랐던 그 프레제 보고서의 그 중요한 프레제 보고서의 존재가 양평의 어느 한 빵집 주인의 번역으로 그 책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네. 역사는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위스 그 특별법을 제가 이 변호사하고 아주 그 꼼꼼하게 그 토론을 해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사람이 비밀 계좌를 스위스에 만들었던 것을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스위스가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게 불법 자금이니까 한국에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은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이 스위스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그럼요. 하늘이 지금 이제 기회를 준 것이죠. 한국에서 가령 우리가 아무리 특별법 아니라 특별법 할아버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스위스에서 야 너희들 70년대 이 다 공주시 우리가 지난 일인데 이거 계좌 손 못 대 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스위스가 15년 12월입니다. 박 의원님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네. 이게 금융정보 교환 규정을 포함한 조세 조약을 이제 우리나라하고 스위스가 체결을 하고 이렇게 되면 네. 이제 계좌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돼 있네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특별법이 또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건 좀 조사를 그렇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조사가 제 얘기를 못 믿었어요. 아니.
저도 뭔가 아는 척을 해야 돼서 빨리 찾아봤어요. 의심 많은 사람이. 아, 근데 이제 이게 참, 왜 이간질을. 자, 친하다니까요. 밤주면은 내 계보야. 이번에 그 MB도 보면은 이제 뭐 이 은닉 재산을 다른데 해외에 이런 계좌를 만들어서 자금 관리를 하고 그랬잖아요. 스위스 말고 다른 곳은 이런 특별법이 어떻게 적용돼요? 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곳도 몇 군데 있었잖아요. 거기는 이런 스위스처럼 특별법이 없나요? 좋은 질문 좀. 아, 예. 제가 좀 예리합니다. 스위스 7위예요. UBS 은행이 있고 UBS.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아주 중심가에 아주 대형 건물이 두 개가 딱 있어요. 프레제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UBS